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ould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의 생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집에 밥솥 있으시잖아요, 밥솥. 제가 예전에 한번 전동 스쿠터 그거하고 화재 난 사건을 설명드렸었는데 밥솥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갔다 왔는데 집이 다 홀딱 탔다. 화재 원인을 조사해보니 밥솥에서 불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진짜 화재 많이 발생하는 게 옛날에 그 김치냉장고에서 화재 많이 발생했거든요. 지금도 무려 이 소송을 해요. 김치냉장고 들어온 지 20년이 넘는데도 그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났을 때 계속적으로 소송이 들려오거든요. 지금 이거 밥솥에서 화재 나고 어떻게 하느냐.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밥솥에서 화재 났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밥솥 제가 이거 몇 년도 밥솥이었냐면 2014년도에 제조 판매된 건데 화재가 난 거는 2020년도 7월에 났으니까 무려 6년이 넘었잖아요. 6년 동안 쓰던 밥솥에 불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다 탔죠. 밥솥 뚜껑도 보이시고. 그나마 이 집은 이거밖에 안 탄 거예요. 위에 이렇게 탔지만 이 화재가 어디가 더 많이 그을렸느냐? 그 다음에 화재 원인이 어딘지 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단라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전기선이 열을 받으면 여기가 끊어지거든요. 끊어지는 걸 갖다가 단라큰이라고 하는데 그게 단라큰이라는 게 반드시 한 군데만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군데에서 단라큰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렇게 내부에서 만약에 전기적인 부하가 생기면서 안에서 끊어지는 단라큰이 있고 그 화염이 올라가면서 전선에 닿으면 전선이 끊어지면서 외부의 어떤 열이나 압력에 의해서 끊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 단라큰이 있는데 경찰관들은 그걸 구분해요. 그 다음에 또 경찰관들은 사실상 이제 그 화재가 어떻게 났는지도 또 이권에서 조사를 하면서 화재 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나 점유자를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화재 현장을 다 사진을 찍어서 그 감식 결과를 보내요. 국가수로. 그럼 국립수사관에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야 이거 화재는 뭐다. 그래 거의 그게 국가수 그 감정 자료가 화재 조사 보고서 소방사건과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화재 조사 보고서는 1차 조사 보고를 하는 거고 그 안에서 그 용융원이라고 해서 또 외부에서 전선이 이렇게 뭐 열일 때문에 녹으면 그 전선이 어떻게 단락돼 있고 어떻게 또 녹아 있는지 그 모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 봐서 외부의 어떤 열에 의해서 이게 전선이 끊어지고 용융이 생기고 단락이 생긴 건지 아니면 내부적인 전선의 그 어떤 과부하로 인해 끊어진 건지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화재가 어디서부터 발생해서 어디로 확산해 갔는지 이게 V 커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화재가 발생하는 화염이 나가는 길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화재가 워낙 과학수사 발달을 하니까 옛날보다 많이 확인을 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여기도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 이 화염이 위로 올라갔구나 알 수 있잖아요. 소송을 누가 걸었냐면 보험회사가 소송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보험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집주인이 자기가 손해를 입었잖아요. 그 살던 집주인이. 그러면 누구한테 소송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 밥솥을 불렀으니까 나는 그냥 내가 재수 없어서 그렇구나 하고 내가 치우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전기밥솥 회사를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예요. 제조물 책임져라 너. 이거 뭐냐면 니네 밥솥에서 불났지 않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와 임대인이 있을 거예요. 화재 사건은 누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 주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자기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불이 나서 밥솥에서 그러면 자기 밥솥에서 불났으니까 어떻게 임대인한테 그럼 다 물어줘야 되나요? 이 문제가 남는 거예요. 이거. 그럼 임대인한테 그러면 내가 다 물어줘야 된다. 아,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불러서 임대인이 그러니까 이거 다 물어내세요. 2억입니다. 그러면 2억 원을 물어줘야 되냐고. 그럼 보증 하나도 못 먹고 나와야 되냐. 그러면 나는 슬픔만 하고 와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재는요 일반 사건하고 달라요. 안 해본 사람은 멍뚱한 판단한다니까. 저희같이 화재 사건을 뭐 몇백 건을 처리를 해도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대신 대충 그래도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더 근접해서 정확하게 접근한다는 것뿐이지 화재 사건은 장담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임차인의 경우에는 나중에 임대인이 돈 달라고 그랬을 때 야 나는 내가 왜 물어줍니까? 이거는 전기밥솥을 상대로 회사를 상대로 하셔야 되죠 라고 하는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임차인한테 이 건물을 빌려줬는데 거기서 어쨌든 네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 화재가 났으니까 나는 당신이 책임져라라고 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인도 나중에 화재조사 보고서를 보고 전기밥솥 제조사가 불을 낸 것 같으면 제조사를 상대로 해야 되겠죠. 이 책임 규명하는데 화재 사건이 보통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그냥 무조건 이거 임차인이 물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으면 좀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죠. 보험회사가 정리를 하니까. 이거는 지금 보험을 들어놨던 거거든요. 원고는 지금 전기밥솥 사용자의 화재보험을 체결한 보험사고 그 다음에 피고는 전기밥솥 제조사였어요. 그러니까 소송하니까 제조사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이거 판지가 7년 됐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것이냐 라고 했더니 소방서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에 보니까 밥솥에 전기적 이상으로 추정된다라고 해서 그 화재 조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화재 보험사를 우리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요. 피고는 뭐 주부단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 쪽에서는 지금 이거는 당연히 전기밥솥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보상 책임은 제조사한테 있다. 그러니까 물어내라라고 해서 엄청 다퉜어요. 이거 말로는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소송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더니 또 피고가 주장하는 게 뭐겠어요? 이거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다라고 또 얘기를 할 테고 증거가 없다고도 당연히 하겠지만 오사용이다. 우리가 잘못 사용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보통 밥솥 굽는 데다 멀티 콘센트에다 꼽아놓고 쓰거든요. 요즘에 멀티 콘센트 다 쓰잖아요. 2-3개 정도는. 근데 그거 갖고 이제 잘못 사용한 거다. 이런 주장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저희가 다퉜더니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소송은 전기밥솥 제조사인 피고가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요. 피고가 제조한 전기밥솥에는 사회 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 사건도 저희가 승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집은 그래도 그 완전히 전부 다 전소된 건 아니어서 그 손해액이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2014년도에 제조했던 밥솥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화재 사건에 승소를 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정말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전기 꼽아놓고 빼놓고 쓰셔야죠. 안 그러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갑자기 불측의 이런 화재 사건들이나 누수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이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험도 웬만하면 좀 가입해 두시고 그리고 또 전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bout